그녀는 할머니의 유산을 팔려고 했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다. 뉴욕의 고층 빌딩 사이에서 바쁘게 살아가던 지은은 어느 날 이탈리아의 작은 카페를 상속받았다. 이탈리아의 햇살과 포도밭이 어우러진 낯선 마을, 그녀에겐 그저 잠깐 머물 곳일 뿐이었다. 지은은 카페를 빨리 팔고 뉴욕 삶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법적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낯선 환경에서의 소외감과 문화적 충격이 그녀를 짓눌렀고 느린 시간 속에서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의 따뜻한 바람과 주민들의 미소는 그녀가 잊고 지냈던 무언가를 깨웠다. 과연 그녀는 카페를 떠날 수 있을까?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결말 영상 끝에서 확인하세요. 뉴욕에서 이탈리아로 넘어온 지 며칠째예요. 처음엔 할머니가 남기신 카페를 빨리 정리하고 다시 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뭔가 달라질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의 본 풍경은 뉴욕의 회색빛 건물과는 전혀 달랐어요. 끝없이 펼쳐진 올리브 나무와 구불구불한 길,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선 언어 소리까지. 모든 게 새롭고 낯설어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카페 앞에 서서 문을 열었어요.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니까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커피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테이블은 비뚤비뚤하게 놓여있고 벽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여기서 시간을 보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저한테 할머니는 그냥 뉴욕 집에서 가끔 만나는 분이었거든요. 이렇게 먼 곳에서 할머니의 흔적을 마주하니까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카페를 팔려면 일단 법적 서류를 준비해야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마을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를 보는데 이탈리아어가 잔뜩 적힌 종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영어로 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변호사가 어깨를 으쓱하며 여긴 이탈리아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투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려서 순간 짜증이 났어요. 제가 여기 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걸 다 알아야 하나 싶었어요. 결국 통역사를 불러야 했는데 그마저도 며칠 뒤에나 올 수 있다더라고요. 뉴욕 이런 일은 1시간 안에 끝났을 거예요. 여기선 모든 게 느리고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렇게 서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번엔 주민들이 카페 앞에 모여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인사라도 하려나 했어요. 근데 그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한 아저씨가 다가와서 이탈리아어로 뭐라고 빠르게 말했어요. 알아듣진 못했지만 목소리 톤이 강하고 날카로워서 기분이 나빠졌어요. 통역 앱을 켜서 들어보니까 이 카페는 우리 마을의 심장이에요. 팔면 안 돼요 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심장. 저한테 이 카페는 그냥 낡은 건물일 뿐인데 왜 저한테 이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했어요. 뉴욕에선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카페를 판 돈으로 제 사업을 더 키우고 싶었는데 여기선 그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주민들 표정을 떠올리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들은 저를 외부인처럼 보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그들을 낯설게 느끼고 있었고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카페를 정리하러 온 거지 그들의 삶에 끼어들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걸까요? 며칠 뒤 통역사가 와서 변호사와 다시 만났어요. 서류를 하나씩 보는데 카페가 마을 공동 소유로 묶여 있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걸 왜 말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는 주민들 동의 없이는 팔 수 없어요 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주민들 동의? 그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카페 앞에서 저를 노려보던 눈빛이 떠올라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 마을에서 완전히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카페에 다시 가봤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낮에 봤던 것보다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테이블 위에 먼지가 쌓여 있고 의자 하나가 다리가 부러져서 비스듬히 서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카운터 뒤에 놓인 낡은 상자예요. 열어보니까 안에 종이들이 가득했어요. 꺼내서 보니 할머니가 쓰신 일기장이었어요. 이탈리아어로 적혀 있어서 다 읽을 순 없었지만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와 카페 오픈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일기장을 손에 들고 있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가 여기서 뭘 느꼈는지, 왜 이 카페를 이렇게 아꼈는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그저 이걸 팔아서 제 삶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할머니한테는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주민들이 왜 저를 막는지 조금 이해가 될 것도 같았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 낯선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주민 한 명이 카페로 찾아왔어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였는데 손에 빵을 들고 오셨어요. 내 할머니가 좋아했던 빵이에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 미소가 따뜻해서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빵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할머니가 가신 뒤에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지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뉴욕에서 먹던 빵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 맛이 할머니를 떠오르게 했어요. 그 순간 제가 여기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를 팔고 떠나고 싶었는데 주민들의 반대와 할머니의 흔적이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낯선 마을에서 저는 점점 더 길을 잃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카페가 제게 그냥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곳에 조금 더 머물러야겠어요. 카페를 정리하려던 계획이 점점 꼬여가고 있어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와 법적 문제로 카페를 팔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보다 더 저를 흔드는 건 할머니의 일기장이에요. 그 낡은 종이들 속에서 할머니의 삶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이 카페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뉴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은 저를 계속 몰아붙이고 있어요. 며칠 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카페를 팔려면 마을위원회의 공식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위원회라니 그게 뭔지조차 몰랐어요. 변호사가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결정을 내리는 자리예요 라고 설명했지만 저한테는 그저 또 다른 장애물로 들렸어요. 주민들이 저를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기는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카페 앞에서 저를 노려보던 눈빛, 이 카페는 우리 마을의 심장이에요 라는 그 말들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그들이 동의해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위원회에 참석해야 했어요. 그날 아침 위원회 모임이 열리는 마을 회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통역사를 통해 인사를 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한 아저씨가 일어나서 이탈리아어로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통역사가 전해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당신은 이 마을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 카페는 우리 역사이고 공동체예요. 돈 때문에 팔려는 건 우리를 배신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를 배신자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할머니의 유산을 정리하려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뉴욕에서는 모든 게 단순했어요.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됐어요. 하지만 여기선 아무것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주민들의 말투, 그들의 눈빛, 심지어 이 마을의 느린 시간까지 저를 옥죄는 것 같았어요. 카페를 팔고 싶지만 그들의 반대가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일기장이 자꾸 저를 붙잡았어요. 지난밤 일기장의 몇 페이지를 더 읽었어요. 할머니는 이 카페를 열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마을 사람들과 어떻게 추억을 쌓았는지 썼더라고요. 이곳은 내 꿈이자 우리 가족의 뿌리예요 라는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한테 이 카페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저는 왜 이렇게 쉽게 팔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다음날 정장 차림의 남자가 카페로 찾아왔어요. 그는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 카페와 주변 땅을 사서 고급 호텔로 바꾸고 싶어요. 큰 돈이 될 겁니다. 그의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호텔이라니 그거면 법적 문제도 해결되고 주민들 동의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는 서류를 내밀며 당신은 뉴욕으로 돌아가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뉴욕, 제 커리어, 승진의 기회 그 모든 게 다시 손에 잡힐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일기장이 떠올랐어요. 이 카페는 우리의 추억과 사랑이 담긴 공간입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개발자의 제안은 너무 달콤했어요.
돈을 받고 이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 싶었어요. 하지만 주민들의 얼굴,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저를 배신자라고 했던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 카페를 왜 저한테 남기셨는지 그 이유를 더 알고 싶었어요.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돈과 편리함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할머니의 유산과 마을의 가치를 지키느냐. 어느 쪽을 골라도 후회할 것 같았어요. 다음날 카페로 가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문을 열어놓으니 마을의 바람이 들어왔어요. 올리브 나무 향기와 멀리서 들리는 교회 종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 또 다른 주민이 찾아왔어요. 이번엔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테이블에 앉더니 당신 할머니가 내게 커피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어린 시절 카페에서 할머니와 보낸 시간을 이야기해줬어요. 여긴 그냥 카페가 아니에요. 우리 마을의 추억이 담긴 곳이에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니까 저도 목이 메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개발자의 제안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제가 이 마을에서 완전히 외부인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추억을 짓밟으려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도 할머니의 손녀이고 이 카페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일기장, 주민들의 이야기 이 모든 게 저를 이곳에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뉴욕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이 카페를 떠나면 할머니와의 연결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개발자에게 전화해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주민들과 다시 이야기를 해볼지. 전화기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어요. 그때 카운터 위에 놓인 할머니의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읽은 문장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이 카페는 나를 넘어 우리 가족을 이어주는 다리예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이 다리를 끊을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돈이 없으면 저는 뉴욕에서 제 삶을 이어갈 수 없어요. 이 갈등이 저를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카페를 팔면 모든 게 쉬워지지만 그 선택은 할머니와의 마지막 연결을 끊는 걸 의미해요. 주민들의 눈빛, 그들의 간절함,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저를 붙잡고 있어요. 이 마을에서 더 머물면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제 삶을 위해 떠나야 할까요? 머릿속이 뒤엉켜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 카페가 제게 무엇인지, 제가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길 것 같았어요. 카페를 팔면 뉴욕으로 돌아가 제 삶을 이어갈 수 있지만 할머니의 유산을 잃게 될 거예요. 개발자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할머니의 일기장과 주민들의 간절한 눈빛이 자꾸 저를 붙잡았어요. 전화기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번호를 누르지 않았어요. 대신 카페로 돌아가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할머니의 글씨를 따라가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이 카페는 사랑의 증거예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잔을 건네는 곳이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가 왜 이 카페를 저에게 남기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개발자에게 전화해서 그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이 카페는 팔지 않겠어요. 여긴 제 가족의 일부예요.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뉴욕의 커리어와 돈이 저를 유혹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건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그들이 저를 믿어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마을 회관에서 다시 모임을 열었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통역사를 통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처음엔 이 카페를 팔려고 왔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일기장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곳을 지키고 싶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참 뒤 백발의 할머니가 일어나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 따뜻한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손을 잡아줬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어요. 카페를 다시 열 준비를 시작했어요. 주민들과 함께 낡은 테이블을 닦고 벽에 새 페인트를 칠했어요.
젊은 여성 마리아가 커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내 할머니는 항상 웃으면서 커피를 내렸어. 그게 비결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따라해봤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손님들이 차오하며 들어올 때마다 미소를 짓게 됐어요. 카페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올리브 나무 향기와 커피 냄새가 섞인 그 공간은 이제 제게 집처럼 느껴졌어요. 마을 축제가 다가왔어요. 주민들이 카페 오픈을 축하하자며 축제를 열자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축제날 카페 앞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테이블엔 빵과 와인이 놓이고 어디선가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았어요. 에스프레소 드실래요? 라고 물으며 웃었어요. 마리아가 옆에서 본조르노를 외치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르신들이 옛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이 카페가 정말 마을의 심장이었구나 그제야 실감했어요. 축제 중간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이 카페를 팔려고 했지만 여러분과 할머니 덕분에 진짜 소중한 걸 배웠어요. 사랑과 추억이 담긴 이곳을 지킬게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저를 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축제가 끝난 뒤 카페에서 혼자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을 잠그기 전 할머니의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어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잔을 건네는 곳.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알겠어요. 이 카페는 할머니와 저를 잇는 다리였고 마을 사람들과의 연결이었어요. 뉴욕으로 돌아갈 생각은 이제 없어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할머니의 꿈을 이어갈 거예요. 이 마을에서 보낸 시간은 저를 완전히 바꿨어요. 뉴욕에서 쫓던 성공은 결국 빈껍데기였어요. 진짜 행복은 사람들과의 연결,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주민들, 특히 마리아와 백발 할머니께 고마워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맸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저를 이곳으로 불러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유산은 제게 새 삶을 선물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준 여러분께도 감사해요. 저처럼 길을 잃은 적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쩌면 진짜 소중한 건 바로 곁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탈리아의 햇살 아래 저는 이제 매일 본조르노를 외치며 하루를 시작해요. 이 카페에서 그리고 이 마을에서 제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